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날 뿐입니다. 다만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이를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내 안의 여러 가지 나를 알아가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이정일님의 운, 준비하는 미래 소개해 드립니다. 저자는 운의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한 그룹은 운의 원리를 알고 자신이 타고난 행운을 최대한 누리려는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은 운의 원리를 모른 채 인생의 질곡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운명학은 만물의 이치를 밝히고 우리에게 삶의 공식을 가르쳐주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와 규칙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듯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삶도 일관된 흐름과 규칙이 있습니다. 운명학에서 가르치는 삶의 공식들을 살펴보고 이를 삶의 문제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데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행운을 깨우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습관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모의 북살롱 시작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야. 사람이 돈을 비껴가는지 돈이 사람을 비껴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저 사람 생긴 걸 봐봐. 어딜 봐서 돈이 붙게 생겼어? 근데 하는 일마다 돈벼락이야.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 수밖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이고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다 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생로병사가 자연의 질서와 순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얼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사람마다 가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트랙을 걸을 때와 비교해서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서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끼죠. 두 번째,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 주변의 악연들이 정리됩니다. 세 번째,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이런 여러 가지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을 합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죠. 다섯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모임에 가입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염, 우울증, 불면증 등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낍니다. 여덟 번째,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이사,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깁니다. 아홉 번째,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뒤쫓기보다 행운이 오는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그때를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당신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3가지 특징. 부자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고난 그릇의 크기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죠.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 3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생각.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 당신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나요? 돈은 사회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하니까요.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지죠.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죠.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라는 사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 했던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른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생각.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 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살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주는데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고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이 깃드는 거죠. 이러한 행운은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이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을 마음껏 활용하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생각.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로 준재벌의 위치에 오른 고객이 선생님, 믿을 사람은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로 없어요. 이런 말로 제게 세상살이의 어목함을 대변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따뜻한 인심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운이 바뀔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우리의 운이 바뀔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란 처음 만나는 전혀 낯선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관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인연인 셈이니까요.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는 시기에 따라 인연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의 팔자, 즉 운명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귀인을 만나면 행운아가 되고 악연을 만나면 불운아가 됩니다. 지금 제 주변 사람 가운데 귀인과 악연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악연을 피하고 선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면 운이 좋아지고 누구를 만나면 운이 나빠지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 누구를 만나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운이 좋을 때 귀인을 만나게 되고 당신의 운이 나쁠 때 악연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운을 상승시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인연법을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일은 인연일지를 쓰는 겁니다. 일기처럼 매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 의미가 있거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만남의 인연, 일의 관계, 감정의 문제 등등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메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연 일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첫 번째,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먼저 당신이 인연 일지에 기록할 의미가 있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를 씁니다. 생년월일을 함께 적으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씁니다. 오랜 친구, 직장의 동료, 비즈니스 관계, 취미를 함께 즐기는 관계, 연인, 이렇게 당신과 어떤 관계인지 기록을 하세요. 물론 사람에 따라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시기와 당신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 인연을 시작할 때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들뜬 상황에 만났던 사람과 악연이 되었거나 아니면 가기 싫었던 모임에 참석했다가 대박을 안겨준 귀인을 만났다면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돌아오는 운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인 기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평판을 함께 기록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성격의 항목을 만들어서 당신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감정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겪은 일을 근거로 한 것인지 밝혀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당신의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내면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 중심의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연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번에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세로로 2등분해서 왼편에는 그가 나에게 기대한 것과 또 결과, 오른편에는 내가 그에게 기대한 것과 결과,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보세요. 이 기록은 나중에 인연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관계에서 얻은 행운과 교훈이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나와 그 사람의 항목을 비교하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치와 향후 관계를 가늠해 보는 거죠. 이 작업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상대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린 다음 내가 노력해야 할 점과 방향이라는 결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지를 기록할 때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면 앞으로의 관계의 진행과 진전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수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맺을 때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연 일지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면 당신의 운이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긴다면 당신의 운이 나쁜 겁니다. 인연을 통해 행운의 열매를 수확하려면 인연을 맺을 때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에 질투나 피해 의식,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편협된 시각을 만듦으로써 좋은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니까요. 아울러서 어떤 인간관계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냄으로써 인연 운을 좋게 하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감정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행운이라는 다디단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연법에서도 역시 행운과 불운의 씨앗은 자신이 뿌리고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